모두의 힘으로 완성해가는 아산시. 지금까지 다양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상생 모습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산시는 사회적 경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산시에서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그런 지원들을 해줄 거고요. 우리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이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목적과 본질부터 직접 체험까지 경험해보기로 한 사회적 경제 수강생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산시 신창면에 위치한 한 사회적 기업. 안녕하세요, 박은지입니다. 오늘은 아산시 신창면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진행된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과연 어떤 행사인지 함께 보시죠. 오늘 이곳에선 아산시 사회적 경제 전문가 과정으로 사회적 기업의 성장 과정과 위기 관리에 대한 수업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곳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요. 대체 무슨 행사예요? 사회적 경제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입니다. 그 교육 과정 중에서 오늘은 우수 기업 방문이라는 타이틀이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수 기업이라기보다 같은 교육 수강생으로서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하듯이 나누고 극복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양질의 급식 도시락을 제조 공급하는 인증 사회적 기업인데요. 저희 기업과 접목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에서 실습까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제7강 우수 사회적 기업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사회적 경제 수강생들이 이 사회적 기업을 찾은 것인데요. 아산시 사회적 경제 전문가 과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사회적 경제 전문가 과정은요, 아산시와 그 순천향대 평생교육원이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되는 코스이고요. 아산시 관내 기존의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역할, 그런 목적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꿈의 비타트가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아산시 관내에는 한 28개의 사회적 기업 등이 있는데요. 아산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고요. 특별히 결승화도 급식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사회적 목적 실현, 그런 등지의 영역 등에 있어서 많은 역할과 그 기능, 그다음에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전문가 과정에 수강생들 분들을 모시고 이곳 꿈 헤비타트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사회적 기업을 방문하고 실무자의 경험을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강의 시간이었는데요. 시범으로 아산시에서 의혹을 했지만 다른 급식 계약을 맺어서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던데요.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그동안 제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경영자의 자신감, 그리고 경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경영자가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고서 경영을 하고 진단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현재 아산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아산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아주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특별히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아산시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해서요. 시설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자본제적 성격의 지원 제도고 이 지원 내용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자본의 확충 또는 어떤 인프라 시설 그런 것들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아산시만의 특별한 고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우수 사례로 꼽힌 이 사회적 기업은 어떤 특별함을 가졌는지 먼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저도 복장을 갖춰 입고 들어와 있는데요.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하게 다들 움직이고 계세요. 오늘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와,
메추리알부터 시작해 소세지까지 식재료의 양이 정말 엄청난데요. 이건 시작이어서 일도 아니에요. 그럼 진짜 일은 어떤 일일까요? 네, 앞으로 제육볶음도 해야 되고 장조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시작에 불과해요. 월 평균 약 1,000인분 정도의 도시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드는 음식 재료량이 굉장히 많답니다. 오늘은 990명 정도의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선정한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들 그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식 우려 아동이 뭐예요?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로 압축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식사를 준비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아이들로 알립니다. 이곳은 결식 우려 아동과 취약계층의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많았네요. 네, 음식은 밥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위생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할 때는 항상 보면은 밑에 이렇게 모자와 그다음 마스크와 그다음 나를 보시면은 좀 다 앞치마죠. 네, 이런 걸 구분해가지고 착용해서 위생과 안전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또 챙겨야 음식도 더 맛깔나지 않을까요? 아침 일찍부터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지만 위생과 맛, 건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식품 기본 안전수칙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면서 도시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든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식품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품 안전 기본 수칙 10가지를 비롯해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해썹 시설이 보강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당일 점심으로 뜨끈한 도시락을 배달하려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데요. 조리부터 포장, 배송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도 많답니다.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 거죠. 아산시 내에서 이곳 꿈해리타트 도시락이 굉장히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대체 그렇게 맛있는 비결이 뭘까요? 음식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식재료예요. 식재료가 신선해야 음식을 만들어도 그 맛을 더 이렇게 풍부하게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 음식을 만들 때 식재료는 거의 주문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양만 이틀 전에 모든 게 다 소진이 돼요. 많은 양이라도 신선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양만 그날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먹는 음식이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료 준비뿐만 아니라 식품 재고량까지 꼼꼼히 체크한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고 조사를 하지 않으면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버려지는 것도 아깝지만 그게 아까워서 조리로 투입을 해버리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게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매일 철저하게 재고조사하고 있습니다. 메뉴 선정은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식약처의 식품 품목 제조 허가를 받아야만 배달 도시락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완성되고 나면 이렇게 자동 포장 작업을 거치는데요. 일본 포장하면 뜯기가 너무 힘들던데 애들이 뜯기 쉬울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랩 칼을 수혜자 가정마다 저희들이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랩 칼은 좀 안전하게 쉽게 그걸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랩칼까지 제공하는 이 도시락 정말 완벽하네요. 식품 조리부터 포장까지 꼼꼼하게 남들 다 쉬는 주말에도 모든 직원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 3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보다 더 빨라요.
경력 3년의 포장 달인 솜씨, 잠시 보실까요? 이곳 직원들의 근무 경력은 기본 3년 이상이라는데요. 좋은 취지로 하는 일이라 더 끈끈한 것 같습니다. 6년! 5년, 3년. 6년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첫째 이유일 수는 있지만 애들을 있잖아요. 결식우려 학생들도 이렇게 밥을 준비해가지고 제 손으로 간다는 게 보람이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따끈따끈한 도시락을 배달통에 담습니다. 아산 전 지역으로 배달될 사랑의 도시락 드디어 완성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촌의 협동조합에서 나온 김대은이라고 합니다. 아름누리 아카데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산점 배방 사회경제 네트워크의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유원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옆에 이렇게 서 계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벌써 든든해지는데요. 그럼 얼른 들어가서 일을 시작해 볼까요? 사회적 기업 현장 속으로 파이팅! 완성된 도시락은 배달 위치에 따라 또다시 분리되는데요. 밥, 국, 그리고 반찬 이렇게 도시락이 모두 준비가 됐는데요. 여기 앞에 보니까 봉투도 종류가 3가지가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포장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반찬이랑 그리고 여기 밥이 있고요. 이게 국이에요.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그 소스가 같이 첨가가 돼요. 요게 해서 한 명에 나가는 1인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1인분은 배송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게 이제 봉투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1인분은 노란 봉투, 2인분은 이렇게 그 핑크색 봉투. 그리고 또 한 집에 3명이 또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얀 봉투로 이제 다 못 들어가니까 이제 구분을 해서 넣는 거예요. 양도 알기 쉽게 1인분은 노란색 봉투, 2인분은 핑크색 봉투, 3인분은 흰색 봉투에 담아주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착오 없이 혹시라도 굶게 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세심히 준비합니다.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준다는 거에 보람도 느끼고 용돈도 벌고 해서 일석이조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남자이다 보니까 좀 대화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냥 일상 그냥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뭐 지내면서 친구랑 있었던 일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나 아이한테 좋은 것 같아요. 결식 아동들 도와주니까 좀 뿌듯하고 엄마랑 대화도 많이 하니까 좀 관계도 좋아진 것 같아요. 포장 작업이 끝나고 나면 약 17명의 직원들이 자신이 배달할 도시락 개수를 확인하는데요. 오늘은 수강생들도 좋은 일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직접 포장도 해보고 지금 배달을 가고 있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왠지 아이들을 만날 것만 같은 설레임도 좀 있고 저 왠지 가슴이 좀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뿌듯하다는 느낌? 네. 정말 힘든 줄 모르고 일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잘 배달하자는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아, 예. 네, 자 도시락 배달 화이팅! 아산시 전 지역에 배달되는 사랑의 도시락 출발! 가장 먼저 호수를 확인하고 흩어져서 도시락 배달을 하기로 했는데요. 다른 협동조합을 운영해온 수강생들도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유경험자인 저도 다녀왔는데요. 도시락 왔습니다. 이렇게 첫 배달을 마쳤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목걸이에 걸면서 뒤에서 묵묵하게 아이들을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많이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엔 수강생분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사람이 없을 땐 이렇게 조용히 앞에 걸어두고 온답니다. 일부러 표시를 해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돼요. 배달해야 될 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배송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사무실에 들려서 올라오세요. 그러면 여기 표에 보면 이런 식으로 어디다 걸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빨갛게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세요. 그리고 뭐 비고란에 놓고 후에 뭐 이렇게 열고 어디다 놔달라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배송을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배송이 되는 겁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이 마음이 상할까 어디에 두었으면 좋겠는지 도시락 위치를 미리 받아둔 곳도 있었습니다. 정말 세심하죠? 오늘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그 아이들한테 이제 음식이 전달되는 게 이게 이런 게 매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동급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주말, 토일을 하고요. 그리고 빨간 날 공휴일, 그리고 이제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매일 나가죠. 이 일을 하시면서 뭐 크게 보람 느끼셨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 예, 많죠. 지금 몇 년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읍면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이제 뭐 나와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감사하다고 뭐 호박, 수박 키웠다고 막 따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이렇게 여름엔 땀 흘리고 다닌다고 커피 타갖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가니까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겨울에도 뭐 이렇게 진짜 추운데도 나와서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럴 때가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좀 늦으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막 애들이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백일동에 1305, 569, 1305에 2개 넣어주시고, 또 비상계단으로 내려서 1206호. 점심시간을 놓칠까 반찬이 식을까 오늘의 배달대원들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이렇게 오늘의 도시락 배달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체험한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세요? 아,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먹는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은 이제 한참 커야 될 이제 성장기인데,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급식이 안 된다고, 제대로 이제 먹는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고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꿈 해피 타트에서 이렇게 새벽부터 이런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걸 보고, 지금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아름누리 아카데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의 어떤 아이들의 어떤 교육 문제에 대한 것들이 또 한 번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이런 지역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또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좀 다시 다잡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좋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또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보람된 일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식사뿐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까지 배달해주는 이 도시락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자, 완료한 기념으로 파이팅 한번 할게요.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사회적 기업. 정성껏 만든 음식이 뷔페로 펼쳐지는데요. 오늘 총 3건이고요. 아동급식이 990인분. 지금 신창초등학교 총동문회가 300인분. 여기 지금 현재 300인분이고 인주중앙교회가 70인분입니다. 이곳은 신창초등학교 총동문회 현장. 이 사회적 기업은 아산시 지역 내의 행사에 뷔페 형식으로 음식을 제공하며 수익을 내기도 하는데요. 맞춤형 뷔페를 준비해 큰 인기를 얻어 아산시는 물론 천안시까지 소문이 났다고 하네요. 저기 우리 것 맞으니까. 저 반찬도 조리 있게 좀 많이 잘 골고루 해오신 것 같아요. 예, 만족합니다. 깔끔하고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단체로 애용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시락의 변신은 계속된다. 이렇게 한 끼 식사로 좋은 영양 가득 건강 비빔밥도 있는데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응원단들이 주문한 건인데 비빔밥으로 준비해서 줬거든요. 어른들이 입맛에 맞는 일단은 그 메뉴를 선정해서 줬고 애들이 나가는 컵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튀김류, 그러니까 제육볶음에다가 튀김이 첨가돼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식단으로 구성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좋을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메뉴까지. 배달이 끝난 뒤에도 사무실에 남아 더 좋은 도시락을 위한 고민을 계속한다는데요. 발주를 내기 위해서 여러 업체 닦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원가가 절감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돼지고기도 국내산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득도 제가 하고 싶었던 애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소불고기를 갖다가 저희들 원가 절감을 해서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 작업이 좀 힘들고 좀 귀찮지만서도 애들한테 다양한 먹거리를 줄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그게 힘들지만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꼽히는 또 하나의 비결. 바로 도시락 용기의 변화입니다. 아유, 부사장님, 여기 꼬메비타트 도시락이 시간이 지나도 그 맛을 오래도록 유지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대체 그 비결이 뭐예요? 김치 같은 자극성 있는 냄새가 맛있게 조리된 음식들에 이렇게 섞여버립니다, 냄새가. 그렇게 되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상태에 어떤 그 도시락을 드시는 분이 불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락을 먹는 아이들 입장에 서서 문제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도시락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일단 냄새가 섞이는 걸 막아야 되는 쪽에 초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개발이 지금 이렇습니다. 라운드가 없어졌죠. 십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팽팽합니다. 그렇죠? 이걸 밀봉을 했더니 라운드 있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미세하게 냄새가 교류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가운데 마지막 기술 개발인데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가 십자의 꼭지점이 높습니다. 초창기에 만들어진 도시락은 가운데 부분이 평평한 데 반해 최근에 고안해 만든 도시락은 가운데 부분이 높게 올라와 있죠. 음식의 향이나 맛이 섞이지 않도록 고민 또 고민해 만들어낸 도시락 용기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 12월에 정식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산시 사회적 기업 힘냅시다! 시청 직원들, 배방구 학생들, 사회적 경제 수강생들까지 수많은 아산 시민들이 아산시 사회적 기업과 함께했는데요. 말이나 글로는 알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으로 다시 한번 서로를 응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해피 아산 파이팅!